국내 매출 500대 기업의 CEO 중 절반이 스카이 출신, 여성 임원은 6.3%에 불과합니다. 메타, 애플, 인텔 등 글로벌 기업과 비교해서 적게는 3배, 많게는 6배가량 적은 셈이죠. 이처럼 다양성이 부족한 게 현재 한국 기업 리더들의 현실입니다. 리더들 사이에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정치, 경제를 불문하고 늘 제기됐습니다. 제도적으로 다양성을 늘리려는 시도들도 있었죠. 장애인, 여성 등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게 비례대표 제도의 취지입니다. 지금은 다소 잠잠해지긴 했지만 한때 ESG 열풍이 일면서 여성 임원, 이사의 비중을 높이려는 기업들도 많았습니다. 리더들의 다양성이 곧 ESG 중 S와 G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다양성을 늘리려는 시도는 늘 순탄하지 않습니다. 다양성을 이유로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하죠. 아무래도 제기되는 관점이 다양해지면 의견을 하나로 빠르게 모으기 어려워지기도 하고요. 다양성을 높이는 게 분명 당연해진 것 같은데 정말로 다양성, 특히 리더의 다양성이 조직에 도움이 될까요? 조승아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미국의 항공사 32개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력, 교육 배경, 회사 근속 연수 등의 측면에서 최고 경영진이 다양성을 갖춘 기업은 경쟁사들이 항공료 인하 등 경쟁적인 행동을 취했을 때 반격하는 확률이 낮았습니다. 반격을 한 경우에도 그 속도가 현저히 느렸죠. 신속한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구성원들 간의 이질감이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낮출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그런데 다양성이 성과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M&A, 신규 시장 진입 등 전략적 행동을 선제적으로 그리고 더 자주 수행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인 전략 또한 모방하기 어렵고 창의적이었습니다. 만년 적자였던 아메리칸 항공을 재기시킨 데 성공한 CEO 로버트 크랜들의 이야기는 항공업계의 전설처럼 전해집니다. 백화점 등 다양한 산업에서 임원으로 일한 경력이 있던 크랜들은 1978년 42세의 나이로 아메리칸 항공의 CEO가 됐습니다. 당시는 미국 항공산업이 규제 완화 법령으로 갑작스럽게 자유 경쟁 체제로 바뀐 말 그대로 혼돈의 시기였습니다. 그는 부임 직후 항공권 예약 전산화 시스템과 마일리지 시스템을 당시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당연해 보이지만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시도였는데요. 그가 이 같은 공적을 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취임 이전 세계 최대의 필름 제조사인 이스트먼 코닥과 홀마크 카드 등 제조업체에서 마케팅 업무를 수행한 다양한 경험이 뒷받침됐기 때문입니다. 한편 시장 점유율, 이익 등의 실적에도 최고 경영진의 다양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죠. 이쯤 되면 대체 어떡하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다양성이 주는 장점과 단점 모두 간과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것들이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그래도 리더들은 더욱 다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처럼 불확실성이 적었던 성장 주도 사회에서는 CEO의 지시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1970년대 이후 패스트 팔로워 전략과 빨리빨리 문화로 한국 기업이 초고속 성장을 거둔 데는 비슷한 가치관, 경험을 공유한 최고 경영진의 효율적 의사결정이 뒷받침됐었죠. 그러나 더 이상 한국 시장에서만 경쟁할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과 함께 경쟁해야 합니다. 게다가 경제는 물론 최근 환경, 보건, 안전 문제에 이르기까지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아진 상황에서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리더들의 다양한 경험이 의사결정에 반영돼야 합니다. 비디오 대여 산업의 경쟁자였던 블록버스터와 넷플릭스의 사례는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블록버스터가 디지털 중심의 시대적 변화에 따르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획일적인 최고 경영진의 구성이 꼽히기도 합니다. 이들은 주로 전통 소매업 출신으로 유사한 스킬셋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배경적 지식에 따라 디지털 시대에도 계속해서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갔죠. 반면 넷플릭스의 공동 창업자이자 CEO인 리드 헤이스팅스는 소프트웨어 개발 경험이 있었습니다. 또한 2021년까지 다양한 배경의 임원들을 적극 영입하며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 필요한 여러 스킬셋을 확보해 나갔죠. 그렇다면 리더들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외부 인사를 채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영진의 다양성, 포용성과 관련된 지표를 모니터링하고 내부에서 충족이 어려운 역량이 있다면 외부에서 인재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업 내에 다양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G는 크로톤빌이라는 자체 교육기관을 운영하며 중견 간부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글로벌 리더십 교육과 멘토링을 실시하며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임원 후보자들을 육성합니다.
또한 매년 전 세계 지사장들이 모여 함께 리더십 교육을 받는데 이런 행사는 다양한 국적, 문화권의 임원 후보를 식별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사실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다양성을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습니다. 단일 민족이기도 하고 가까운 관계를 먼저 챙기는 유교 문화에 오랫동안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도 명심하세요. 다양한 배경의 리더가 모인 조직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는데 유리합니다. 디즈니 전 CEO 마이클 아이스너도 다양성은 창의성을 향한 강력한 힘이다 라고 말하며 다양성의 힘을 강조했죠. 또한 이러한 창의성은 조직 전체에 필요한 역량입니다. 조직은 늘 머리가 바뀌어야 몸통이 바뀐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